안녕하세요. 1년차 이매니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초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매년 하는 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엄청 많다였습니다. 심지어 회사 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2021년 연말정산은 끝이 났지만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저희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어떤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등등 사회초년생 버전으로 연말정산 시리즈로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번 차근히 배워두면 앞으로 회사생활 30년이 편합니다. 저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부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세금 공제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1년간의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에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납부했던 세금을 차감해서 마지막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세액보다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즉 내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매달 급여에서 떼갔던 세금이 많으면 그 차익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총급여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할 세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프로세스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천천히 계산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는 말 그대로 급여, 상여, 성과급, 연월차 수당, 그리고 각종 복지 포인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철수가 회사에서 받는 총 급여를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와 같이 급여 구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철수의 총 급여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만 원이 나오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은 5천만 원 빼기 1225만 원이니까 총 3775만 원이 나옵니다. 철수의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된 후에 해야 되는 거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됩니다. 소득공제라는 거는 과세표준 계산 전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 금액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즉 철수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죠. 앞에서 근로소득 공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소득공제는 저희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는 시간이라서 세부적으로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할게요. 아무튼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4대 보험, 소득공제, 주택 관련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는 인적공제로서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또한 4대 보험 소득공제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저희가 자동적으로 납입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련된 공제라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집중해야 하고 저희가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은 주택 관련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주택 관련 공제는 저희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서 납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도 세부적으로 보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제로페이 각각 공제 비율이 달라서 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철수의 소득공제 금액을 6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은 약 3,125만 원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으면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철수의 과세표준이 3,125만 원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있는 밴드 15%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각 구간별로 다르게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1200만원에 대해서는 6%를 계산하고, 그리고 3125만원 빼기 1200만원 그 구간에 대해서는 15%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철수의 산출세액은 총 360만 7,500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산법에 대해서 꼭 주의하여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소득공제만큼 중요한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활용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세액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보고 꼭 활용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철수가 세액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서 150만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철수의 결정세액은 210만 7,50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철수가 1년간 소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기납부세액인데요. 매월 저희가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을 때 소득세 같이 원천 징수돼서 빠져나간 금액을 결정세액에서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최종으로 결정된 세액이 철수가 정산해야 되는 세액입니다. 철수의 기납부 세액을 3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철수가 최종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세액은 210만 7,500원에서 300만원을 뺀 마이너스 89만 2,500원입니다. 최종으로 정산할 세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철수는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냈던 세금이 더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에 이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철수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결정세액이 400만원이 된다 라고 하면 정산할 세액은 400만원 빼기 300만원으로 플러스 100만원입니다. 이는 세금이 100만원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2월 월급에서 차감이 될 거예요. 즉 연말정산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의 기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의 영상으로 조금씩 제작할 예정입니다. 진짜 한번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앞으로의 회사생활 30년이 편하실 거라 생각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년차 이매니저였습니다.